넥사의 신원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RPA인데요. RPA는 중간에 좀 이제 교재도 있지만 중간에 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에 이제 스마트 엑셀, RPA, 그 다음에 빅데이터 쪽 되어 있는데요. 제가 넥사에 온 지는 2013년도에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지금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기업체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특히 데이터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지금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 그거를 몇 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 딱 12월에 말씀을 드렸더니 야 우리 하자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적용이 됐고요. 지금도 이제 제가 엑셀을 할 때 회사에 가서 제가 엑셀 한다 그러면 다 우습게 봅니다. 왜 나도 할 줄 아는데 왜 엑셀을 얘기하냐. 그렇다고 제가 뭐 엑셀 전문가처럼 예를 들면 굉장히 막 프로그램을 잘 짜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의 많은 데이터들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다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진짜 로우 데이터고 의사결정 가능한 거,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들은 엑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엑셀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근데 RPA는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기능의 어떤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발표의 구성은 일단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RPA를 통해서 핸들링할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분석할 건지에 대한 흐름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그 디지털 그 자동화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스마트 엑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RPA가 어떤 건지 동영상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그 넥사가 어떤 식으로 RPA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지금 굉장히 많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들이 이제 개인화되어 있었다면 이제 회사 내에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회사 간에 조직화되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이제 여기에 지금 머물러서 지금 모든 예산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I를 얘기하거나 그러기에는 아직 기업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각 회사의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이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데이터만 갖고 아무리 그 SI 업체가 분석을 해봐야 이거는 거의 쓸 수 없는 그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컨설팅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MES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합니다.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 분석된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보화를 만들어야 그 정보화에서 바로 내가 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2000년도 말부터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보니까 관리자들, 예를 들면 현장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근데 관리 개선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누군가 그냥 대표님이 얘기하면 그냥 데이터를 주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관리자가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간 관리자들. 업무들을 보면 문서 작성이나 정보 검색 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단순 업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BM 이제 어떤 그 자료에서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물리적인 작업, 반복적인 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RPA의 한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창의적인 거, 그 다음에 뭔가 그 고객하고 조율하는 거, 오프라인 상에서 의사결정해야 될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RPA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그 장표인데요. 실질적인 일들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부가가치 있는 일. 나머지는 대부분 이게 이제 TPS의 개념인데 굉장히 낭비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되게 집중적으로 보세요. 근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하세요. 왜? 이건 너의 영역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해.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배가 했던 방식 그대로 일을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RPA를 도입해봐야 도입 자체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낭비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작업이 뭐야?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한 번 딱 입력을 하면 업무가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IT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업종에 대해서 뭐랄까 좀 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을 경험을 해봐야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어떻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한 업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부가가치 없는 일들을 여러 양식에 입력을 하고 또 입력한 게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정하는 일, 우리 이제 현장에서 불량 발생하면 수정하듯이 계속 데이터를 수정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매번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현장 일은 어떻게 보면 할 때마다 능률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우리 관리 업무 자체는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양식이 바뀌면 굉장히 일을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RPA라는 게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는 이제 최근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냐? 반복적인 입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로봇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업은 어떻게 하냐? 지금 수준은 그냥 정보와 MES나 ERP를 깔아놓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ERP를 구축해놓고 실패한 사례가 뭐냐면 인원이 더 들어가요. 왜냐면 그걸 입력을 해야 되니까. 또 입력하는 SI 업체가 고객사 입장에 맞춰서 쉽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왜?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그럼 하나 입력하는데 한 12번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그거를 다 걷어내고 새로 또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누가 할 거냐? 사람 대신에 로봇이 할 수 있는 지금 툴이 나온 게 바로 RPA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느낌은 오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RPA가 되고 현재 RPA 수준은 전표 처리, 그다음에 뭔가 메일을 발송하거나 인보이스 발송이라든가 반복적인 거래 형태의 업무 자동화를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권사, 은행,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로그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향후 뭐 2025년까지 매년 한 30%씩 그 시장이 성장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바하고 호흡을 해가지고 지금 업체들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조직들도 지금 이 RPA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RPA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향후에는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다룰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업무 자체가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애가 알아서 데이터 모아서 저장하고 그 데이터 저장된 거 분석해서 아예 솔루션까지 주는 구조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향후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그런 게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업이 보면 왜 스마트 엑셀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걸 왜 하냐면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워드부터 예를 들면 엑셀, 그 다음에 ERP, MES, POP, PLM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기업에서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될 건지에 대한 건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최정점은 뭐냐면 점점 인건비는 올라가고요. 근로시간은 줄어들고요. 하기 때문에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더라도 4-5번 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 번 하면 끝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도입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거 맞네 하면 표준화하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RPA부터 뭐 엑셀, 뭐 ERP, MES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은 뭐냐면 데이터 품질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리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뭐 재고 관리 안 되신다고 했는데 재고 관리한다. 그다음에 뭐 인사, 뭐 노무부터 회계, 재무 관리 안 들어간 게 없죠. 그죠? 근데 관리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관리가 들어간 파트인데 데이터를 안 한다? 그러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그냥 관리는 뭐 한다? 그냥 일한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월 말만 잘 넘기자는 구조죠. 월 말만 잘 넘기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거는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사결정을 하려고 사실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 일단 첫 번째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가 있으면 여러분 시스템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오류, 어떤 오류냐면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넣는 경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재고가 안 맞습니다. 그다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이러면 데이터는 다 못 씁니다. 왜? 데이터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유용성. 그 데이터가 맞냐? 어떤 회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하는데 못 써요. 뭐만 잡아먹냐? 메모리만 잡아먹고 있는 거죠. 저장을 메모리. 이게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클라우드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핸드폰에서 여러분이 만약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데이터가 스타트업의 데이터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 아마존 서버로 클라우드로 올라갑니다. 거기 쌓인 데이터를 한번 돌릴 때마다 금액이 얼마씩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쓸데없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는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분석은 어디서 한다? 내려서 여기서 하고요. 그 결과만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거는 비용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돌린다?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된 돈들을 거의 AWS로 그쪽으로 아마존 쪽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고 SK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 때문에 많이 뽑히진 않지만 하여튼 유용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접근성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이나 이런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든지 간에. 그다음에 적시성입니다. 바로 보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빨라야 되냐면 이런 거죠. 오늘 광고 때렸어요. 그럼 고객이 얼마나 클릭하는지가 그냥 손으로 나타나요. 클릭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게 또 보여야 돼요. 스타트업들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클릭하는 순간 광고를 딱 예를 들면 뭐 현빈 광고를 때렸다 하는 순간 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홈쇼핑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적시성. 근데 보안성입니다. 이건 뭐 요즘 이제 전문 보안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지금 고민 안 하죠. 왜? 없으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게 될 겁니다.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RPA는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면 정확성 부분, 일관성 부분, 이 부분에 RPA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건 이제 우리 이 적시성, 요거가 굉장히 많은 돈들을 좌우하게 된다.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고요. 나는 매일 보고 싶다, 조금 덜 들어갈 거고요. 난 한 달에 한 번 보고 싶다. 지금의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이죠. 그러면 별로 돈이 안 듭니다. 인건비 정도 들어가면 수작업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놓고 우리 회사는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엑셀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실 내용이 있겠지만, 자, 엑셀은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엑셀이 안 깔려져 있는 PC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되게 우습게 보세요. 엑셀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핸들링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누가? 내가. 누구나. 툴이 거의 뭐냐면 과도랑 똑같아요. 과일 깎는 과도랑 똑같은 수준인 거죠. 예를 들면 전기톱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자동 뭐 이렇게 그 장비 이건 뭐 CNC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요. 근데 파워풀해요. 내가 생각하는 걸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그 함수 몇 개로. 예를 들면 관리는 저는 세 가지로 보거든요. 뭘 더하고, 세고, 찾고. 이 세 개 함수만 있으면 어떤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사례도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정형화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데이터가 어떤 지표로 나오는 것까지가 내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정의를 해서 개발자하고 야 내가 정의한 게 이런데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해야 된다? 회사에 계신 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와서 다 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넥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서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모든 시스템, 저희가 MES 시스템을 지금 한 10몇 개를 구축을 했는데 2단계가 다 들어갑니다. 관리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BPR. 근데 많이 못해요. 다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 힘들죠. 왜? 거기 인원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미 정형화된 것들, 하드웨어, 자본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가면 최소한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만 해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입력이나 관리가 간소화돼야 됩니다. 엑셀로도 간소화가 돼요. 근데 RPA가 나오면서 훨씬 더 간소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자,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핸들링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해야 될 사람들의 필요한 정보들, 대용 정보들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표로 설계가 되고 그게 도식화돼야 되고 그게 어떤 의사결정에 사용될 것까지인지도 고민을 해야 뭐 단기 결정, 장기 결정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그 기능 유지의 업무였다면 이제는 프로세스 위주의 이미 요 부분은 많이 진행이 돼 있죠.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됐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회사들이라도 이런 프로세스 관점에 조명이 돼야 된다. 뭐 엑셀인데 뭐 이 정도 다 쓰시죠. 과거에는 못했어요. 이 장표는 언제 만들었냐면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VLOOKUP을 쓰는 사람이 10%가 안 됐어요. 불과 10년 전. 지금은 대부분 쓰세요. 10년 전에 뭐 피벗 테이블 못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5%가 안 됐어요. 지금은 대부분 쓰세요. 왜? 점점점 이제 관리 수준이 높아져. 야,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직도 제가 이걸 보고 평생 먹거리고 나 계속 얘기를 하지만 좀 어떤 회사 가도 제가 이거 브리핑하면 따올 수 자신이 있어요. 왜? 금방 개선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요 컨셉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되고 뭔가 클라우드화되고 보여지는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현돼서 내가 보고 싶은 의사결정하고 싶은 거에 대한 부분들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대표님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5분 만에 만든 장소인데 각 영역별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표들이 있을 거고 또 2차 지표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되게 심플하죠? 되게 심플해요. 근데 이 컨셉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MES라는 하나 그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스마트 엑셀은 결국 데이터다. 엑셀이 아니에요. 데이터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정립, 특히 이제 표준이 미정립된 부분들을 정립시키기만 해도 일단 효율이 한 50%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BPR을 통해서 나머지 혼재되어 있거나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이 BPR을 통해서 또 한 20, 30%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과 지표들이 기존에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얘가 과거에는 하나의 지표로 보여졌지만 이제는 뭘로 보여졌냐면 다 그래프, 추세, 예를 들면 어떤 직관적인 형태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뭐 워드 클라우드처럼 전체 기사 중에 뭐 대통령이 한 말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경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온 거야? 뭐 이런 형태의 누구든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형태로 다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RPA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훨씬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 부분. 더 이제 효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바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뭐 다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 이제 그래야 돈을 이제 좀 우리한테 줄 거니까 결국은 효율이 발생해야지만 되니까 업무의 효율, 업무의 혁신, 그다음에 신속성, 그다음에 그 경쟁력 확대, 뭐 비용 절감, 관리 수준 향상들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직원들의 레벨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똑똑한 직원 나가잖아요. 그럼 관리 직원 두세 명 더 뽑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요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직원들 레벨업 반드시 그 일을 하고 퇴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RPA가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수주된 거 입력하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요? 내일 와서 하지. 안 하고 가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리드타임 하루가 지연되는 거죠. 발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수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한다 이제 RPA가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RPA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 RPA가 왜 필요한지,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업의 어떤 눈높이가 어떻고 관리 수준이 어떤지, RPA는 어떤 건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은 어떤 육식 로봇이 있다고 그러면 컴퓨터 안에는 뭐가 있다? RPA라고 하는 로봇이 있다. 그래서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로봇이 하나 존재한다. 과거에 옛날에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오토 마우스. 그 다음에 게임할 때 보면 매크로 기능. 누가 한다? 내가 안 하고 컴퓨터가 하는 거지. 컴퓨터. 근데 지금은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서 뭐 엑셀 자료라든가 웹 플로링이라든가 제가 이건 그 RPA를 아까 말한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친구한테 보니까 요즘에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구글링한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포탈이나 이런 곳에서 다 막아놨어요. 정부기관 말고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면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도 굉장히 24시간 계속 돌릴 거니까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왜 ERP, 엑셀 등의 데이터들을 얘가 알아서 사람이 하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로봇이 대신 수행하는 겁니다. 좋아지겠죠? 사람 같은 음악 들으면서 차 마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규칙 기반의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화함으로써 담당자는 보다 부가가치 높은 업무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입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다음 효율적인 인건비 운영이 가능합니다. 같은 얘기들인데, 그래서 도입할 때 이제 고려 사항을 보면 일단 우리 회사는 전체적으로 다 할 거야라기보다는 이 회사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직원이 어떤 일들을 단순 반복해서 밤늦게까지 하는지, 매일 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이고 전용화되어 있고 이런 업무를 찾아서 일단 시범 적용 확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확대해서 부서별 전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접근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지능형 로봇이 AI와 결합해서 훨씬 더 스마트한 RPA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아르고스 RPA 솔루션 구성인데요. 이 솔루션은 일단 RPA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행 업무를 시나리오를 작성한 스튜디오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일정한 시간에 수행하는 또 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수행하는 것에 대한 업무 상태를 보고받고 몇 번 했냐, 그 다음에 언제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을 관리하는 칩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RPA들도 일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하드웨어 사양이나 이제 여러 군데서 한번 해봤었는데 하드웨어 사양이나 예를 들면 용량이나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드웨어를 막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에 보면 이런 플러그인 형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엑셀을 오픈하거나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자동 입력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걸뭐 삭제 기능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아예 짜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실제로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레코딩하는 겁니다. 스튜디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스튜디오가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고 있는 일들을 순서에 따라서 이제 촬영해 놓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금 이제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캡처를 해서 내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게 이 기능이 맞는지를 계속 검증을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가 눌려야 되는데 다른 게 눌리면은 얘가 오류가 발생을 딱 하거든요.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스튜디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부분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작성한 자동 시나리오를 PC나 모바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로봇이 알아서 다 할 거냐, 사람하고 협업할 거냐, 그 다음에 사람 관리하에서 할 거냐 이런 옵션들도 존재를 하고 일의 형태에 따라서 실행 방법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칩에서는 이제 뭐 관리자죠. 어드민 역할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시보드 형태에서 오늘 어떤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하게 되면 얘가 총괄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부서의 기능이 될 거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이제 RPA 솔루션들의 어떤 차별성, 아르고스의 차별성을 보면 일단 배우기가 일단 쉽습니다. 딱 들어보면 저렇게 하겠구나. 그렇다고 뭐 1시간 동안 금방 배우는 구조가 아니라 센스가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지만 하루 정도 내 업무를 하나씩 해보면 그 아이콘들을 이용을 하면 쉽게 익히고 만들기도 쉽고 수정하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RP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제 알게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거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향후에는 AI 연계해서 사람이 인지하는 거와 같은 수준의 RPA가 아마 곧 개발이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사례는 케미칼 회사의 단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취합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효율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출 취합하는 것에 대한 노동시간,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을 로봇이 대신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어떤 철강 회사에서 메일을 확인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ERP에 입력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 이걸 누가 하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소프트웨어 로봇이 혼자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로봇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화면 열고 클릭을 사람이 하는 거죠. 검색어 입력을 하고 그래서 읽히지 않은 메일을 열어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고 얘를 캡처를 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인식을 합니다. 우리 이제 명함 스캔하듯이. 그걸 엑셀이든 아니면 노트패드로 오픈하는 것까지도 컴퓨터가 알아서 다 오픈하고 내용들을 입력을 합니다. 그 편집도 얘가 하죠. 편집 기능은 RPA가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이 워드 안에 편집이 있기 때문에 메뉴를 클릭해서 편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ERP를 열어서 로그인 한 다음에 금방 편집된 내용들을 복사해서 각 필드마다 내가 다 입력을 하는 거죠. 이제 은행에서 신규 고객이 오면 여러 사이트에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놓고 퇴근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파일에서 읽어가지고 다 입력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딱 보시면 느낌은 오시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메일 열어서 이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때가 있을까요? 많겠죠. 그 다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그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데이터들, 메일, 이거 샘플입니다. 메일 중에 고객들이 뭔가 요청을 하거나 뭔가 했을 때 키워드나 이런 검색을 통해서 그런 메일들을 우리 자체 CRM이나
이제 고객 데이터에 계속 입력을 하는 그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돈 거죠. 활용은 시스템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계속 저장시키는 역할을 RPA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회사에서 이제 협력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사가 굉장히 많은 곳. 근데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역할들 하면 투자 대비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건비 1년 거의 뭐 금방 회수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잘 내시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이제 알고스라고 하는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검증받고 계속 지금 뭐랄까 활용이 되고 있는 거라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은행권, 고려저축은행이라든가 금감원 이런 곳에서 또는 뭐 주로 사이트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데이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넥사가 그러면 RPA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없냐 있냐, 얼마나 빨리 볼 거냐에 대한 컨셉으로 보면 시스템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회사가 굉장히 소기업입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관리 안 해도 돼요. 왜? 사장님 눈에 다 그냥 들어와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대신에 기업은 안 크죠. 왜? 크는 순간 로스가 막 발생할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준화, 데이터 품질 확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기업에서도 필요로 해요. 왜? 이거 잘못하면 한번 뽑아야 되거든요. 뽑는 순간 연 한 3,000원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3,000 이익 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엑셀이 이제 저희 영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없는데 이제 엑셀이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다 엑셀의 가장 단점이 뭐죠? 공유 안 된다. 어디서든 못 본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보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순식간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컨셉은 엑셀 회사에서 정형화되고 이미 엑셀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내가 굉장히 정형화 시켜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어디로? 클라우드로 입력하는 역할을 RPA가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 오면 누구나 우리 회사의 임원이든 누구든지 와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미 신뢰성 되고 검증된 데이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 되면 표준화가 되고 스마트 엑셀로 관리가 되면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기가 더 짧아야 되겠다, 빨리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 구축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넥사가 이 부분을 지금 주도적으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MES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MES에 뭔가 입력하거나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어디 또 ERP나 이런 쪽에 입력하는 역할들을 또 RPA가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품질 검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개 데이터 중에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그러니까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 그래야 얘들의 추세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또는 IT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시각화를 시스템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그리고 매번 보고 싶은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에서는 이 태블러라고 하는 걸 활용합니다. 사용하기가 RPA보다는 어렵지만 쉽게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정형화된 게 만들어지면 그때 시각화 맞춤형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쌓이게 되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지금 현재가 뭐 좀 알람을 줄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여기까지 가는 거가 일단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넥사는 이제 향후 그러니까 올해는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 그다음 요건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RPA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는데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시스템에서 데이터 거꾸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일방향으로 이쪽으로만. 네, 그렇죠. 이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을 하고 네. 그것만 대응으로. 그건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러면 제가 이야기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이게 하드카피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슨 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만 네. 그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갖다가 가공해서 우리가 ERP나 다른 데 우리가 인풋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행위를 갖다가 RP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RP라고 할 때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누군가가 약간 디자인을 해줘야 설계를 되는 거죠. 해줘야죠. 네. 디자인 해주고 하면 오늘 RP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검증은 어떻게 하죠? 근데 검증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검증의 목은 일단은 모두 기업의 목이네요. 그러니까 수요 기업의 목이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검증한다는 얘기는 수행 시켜보면 되니까요. 검증은 어떻게? 네. 그게 안에서 도는 구조가 아니라 화면에서 도는 구조라서 금방 볼 수 있죠. 이 안에서 돌면 검증하기가 어려운데 빠졌냐 안 빠졌냐가 되지만 화면에서 돌기 때문에 검증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매뉴얼을 네. 그냥 자동화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아까 엑셀 이야기하면서 그 RPA 이야기 하시길래 난 또 엑셀 베이스 위에서 RPA 하는 일을 이거 하는가 했더니 엑셀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일반화되면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거기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네. 쉽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엑셀에서 가져오고 RPA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그 아로고스입니까?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원하는 걸 끌고 온다든지 해서 원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네. 알고스 갖는 이런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맞습니다. 해야 네. 됩니까?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라이센스별로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한 프로세스들을 몇 개까지 레코딩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프리하게 풀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할은 그 프로그램을 써서 예를 들면 그 아까 말한 컨설턴티가 들어가든 아니면 회사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립한 다음에 구현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마크로 기능하고 비슷해가지고 비슷하죠. 예, 써보면 그대로 쓸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쭉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1년에 어떤 프로세서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가 1년에 연속성이 없이 끊긴다든지 네. 그러니까 읽어와야 되는데 알람이 메일이 딱 뜹니다. 네, 에러가 없다든지 딱- 하면 네.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서 시켜놨는 프로세서로 진행이 순차적으로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알람이 오죠. 프로세스 화면에도 뜨고 예를 들면 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메시지도 오고. 그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체크했을 당시에는 없긴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데이터가 다시 메일이 왔을 때 다시 끌어가지고 진행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돌아가나요? 그래서 그것까지 예를 들면 이제 로직에 들어가 있어야지. 네. 만약에 엑셀을 이렇게 서버에 올릴 때 네. 이 작업자가 잘못해서 엑셀을 민다든지가 필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가 버리면 맞습니다. 검증을 하죠. 그 검증하는 기능도 프로세스에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어차피 그뭐저 OCR을 하든 그걸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되면 아예 올리지 안 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다는 거죠. RPA가.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세스 단계에서 검증을 해야지 안정화되는 거니까.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다 요거만 올려라 그렇게 저걸 해놓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좋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필드가 안 맞으면은 아예 안 올리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를 이건 RPA는 실수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훨씬 뭐 품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복 테스트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그거는. 한번 딱 짜가지고 제가 보기엔 되진 않고요. 네. 여러 번 해봐서 아 우리 했다 실행을 해야죠. 네네 공정 셋업하는 거랑 비슷한. 자동화. 일단 그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엑셀하고 파이썬 여러 개 해서 이제 자동화 업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거는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 개발 다 된 거고.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개발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그러면 아니라고 근데 이제 보는데. 회사에서 네. 일하는 사람들은 네.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시스템을 컴퓨터가 알아서 매크로 기능을 하는 이건 거예요. 실제 이제 코딩이나 뭐 스크립트 이런 게 필요 없이 아이콘 40개로 해서 모든 뭐 사람이 하는 업무 대부분을 반복적인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플러그인에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이제 엑셀 뭐 매크로나 이런 것들은 실제 뭐 단순하게 그냥 엑셀 그 시스템 돌리는 거고 이거는 실제 뭐 이메일을 열어서 거기에서 OCR로 해서 거기서 다 그 캡처를 해서 ERP 등록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이 이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매크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부분이 혹시 뭐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 내용이 네. 방금 했던 그 파이썬 자동화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으면 네. 뭐 향후에 계속 추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명함 주시면 제가 그 세부 또- 자료를 아, 네.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들이 실제 이제 이거는 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SI로 들어가면은 뭐 한 달, 두 달에 걸릴 거를 저희들은 뭐 이 RTA가 좋은 게 한 일주일 이렇게 업무만 명확하게 돼 있으면은 뭐 일주일 안에 그냥 그 BMP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에서. 가령 쇼핑몰에 품목이 한 50개씩 쇼핑몰을 한 5개씩 이렇게 여러 군데 올리고 이러는 분들은 데이터 우측해놓고 돌리면 자기가 알아서 올리고 그렇죠. 이 데이터 만들면 자기가 알아서 내리고 하니까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도 되게 편하겠네요. 라이센스 가격이 개인적으로. 계속 말하고 공식적인 게 돼버리지. 깎아주시면. 됐나요?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돼서 하여튼 향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실질적인 지금도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